네, 오늘 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신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겠죠. 내년 초 이벤트 주목입니다.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미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 어떤 부분 좀 추려주시겠어요? 일단 금리 부분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금리가 7.2bp 정도 올라서 이제 1.55%대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변이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가 아마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미국 정부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에 대한 뭐 병원 입원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아마 그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키는 뭐 주요 원인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오미크론 관련된 변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경기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뭐 다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뭐 좀 빠르게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일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시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낸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서 뭐 두 회사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지금 세계 5개 회사가 이제 과점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회사의 생산량이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뭐 주가의 상승 원인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낸드 플래시 공장이 중국의 삼성전자 공장이잖아요. 네. 생산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뭐 전체적인 뭐 공장을 뭐 셧다운 시키는 건 아니고 단순히 감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는 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몇 시간이라도 쉬게 되면 라인을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뭐 한참 걸리게 됩니다. 특히 뭐 올 초에 그 삼성에서 이제 오스틴 공장 때 뭐 다시 재가동하는데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 중단은 한다기보다는 이제 감산을 해서 최소한의 그런 이제 운영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뭐 그래야만 이제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질문은 이제 투자 판단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투자 판단은 일단 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뭐 낸드가 생산량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반사 이득을 그나마 조금 삼성전자보다는 더 많이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전반적인 상황 보겠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이 엄청나게 샀죠. 네, 네. 뭐 전일 엄청 팔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이제 반발 이제 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만큼 대주주 유권 강화에 대한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일장은 뭐 개인이 뭐 매수를 많이 했고요.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 이제 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이 1조 7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도 뭐 한 3일 동안 지금 한 1,000억 정도 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개인이 1조 8천억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외국인이 한 4,700억 정도 매도, 그다음에 기관이 한 6,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이 지금 13일 연속 한 3,800억 정도 지금 순매수하는 게 조금 특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은 한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일단 개인이 어제 뭐 많이 샀었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그 종목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뭐 신세계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건 인텍플렉스, GSE, JNW, 덕산테크피아, STI 이런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 항공 부품주 같은 경우 이제 누리호 발사를 하면서 뭐 그러니까 발사 실패의 원인을 이제 찾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분 관련돼서 이제 부품 문제가 아니라 단순 설계에 대한
특히 고정 장치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기타 부품 관련주들은 좀 강한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정부가 내년 8월에는 달 궤도선 탐사선을 이제 발사하겠다라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뭐 다시 뛰는 그런 모습을 좀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뭐 자체적인 이제 컴투버스를 이제 이제 선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일단 시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 자체는 뭐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주가가 뭐 최근 올랐기 때문에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로 누리호 2차 발사는 미뤄졌습니다. 원래 내년 5월이었는데 7, 8월로 네, 연기. 뭐 하반기로 조금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네,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일단 2차도 어느 정도 조립이 돼 있는데 그걸 설계를 바꾸니까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미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누리호 관련해서 이제 공부할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내년 초 이벤트라고 네, 예, 키워드를 잡아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내년 1월 관련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월말 연초기 때문에 지금 뭐 각종 지표들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지표 중에서 이제 물가 지표나 성장률 관련 지표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ES 2022가 이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CES 2022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박람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정보기기뿐만 아니라 뭐 로보틱스나 탄소 제로 관련 기술 등 이제 저희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뭐 기술이나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소개 장소로 이제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IT 기업들이 좀 불참을 좀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MS나 아마존, 뭐 구글 등이 좀 불참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또 참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QD OLED를 아마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는데 일단 출시를 하지 않는 것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로봇 관련된 그런 제품이 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형이나 컴팩트 관련된 OLED TV 관련 쪽으로 아마 전시가 조금 집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틱스 관련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될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선박 자율 운행 관련된 기술을 아마 소개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인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그 제약 바이오 업체의 그 기업 설명회를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기업 설명회에서 각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지금까지 개발했던 신약 개발에 대한 효능이나 연구 개발 성과 등을 이제 소개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떤 이제 그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신약 개발 관련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를 자기네들이 뭐 라이센스인 형태로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그 거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마당이 뭐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기업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6년 연속 메인 발표자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SK나 그다음에 녹십자, 한미약품, LG화학, 뭐 그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뭐 네오미온, 이뮨텍 등 하여튼 뭐 여러 기업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뭐 시장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게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좀 많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관련돼서 향후에 뭐 라이센스 아웃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그 기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항암 관련돼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네오 이뮨텍, 메드팩토, 유틸렉스,
파맥스, 그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암제는 아니지만 당뇨병 신증으로 해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쪽 뭐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좀 지난 뭐 가을에도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뭐 기술 수출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다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에 4거래 연속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점도 조금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년 초 일정, IT 일정, 바이오 일정 체크해 주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